보통 이제 성범죄는 가해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뭐 누가 대신 확보해주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변호사에게 그걸 맡기기 전에 이미 변호사한테 맡길 순간에는 그 시기에는 그 증거들은 대부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형사사건,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강간죄, 또 중간간죄, 형량이 매우 무거운 이 두 가지 범죄 유형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강간죄랑 중간간죄가 어떤 범죄인지는 이제 너무나들 많이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강간죄와 중간간죄는 사실 거의 유사한데, 중간간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였다거나 아니면은 잠에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법정형도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들 변호사 입장에서도 좀 늘 고민이 되는 거는, 이 강간죄와 중간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실질적인 선고형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에서 많이들 받고 있어요. 물론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존에 전과가 있다고 하면 그 형량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억울함을 많이 주장하면서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징역 3년, 그 다음 자기 범죄 사실도 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집행유예 판결, 반성은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진 않았다라고 하면 보통 징역 1년 선고 이런 형태로 꾸준히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화된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강간죄는 사실 무엇입니까? 강간죄나 중간간죄는 어떤 내가 이 여자와 내지는 이 남자와 성관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거예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중간간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물에 탄다거나 아니 잠에 든 상태에서 이용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일단 발생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건의 사건을 하면서 이 유죄가 인정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바로 이 성관계를 맺고 난 후에 남자의 태도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 것들이 보통 헌팅 포차 같은 데서 만나서 나이트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건들에서는 성관계를 맺고 중간에 남자는 먼저 나와요. 여자는 그대로 자고 있고. 자, 이걸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어쨌든 남녀가 상호간에 호감이 있든, 적어도 싫어서 모텔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호감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새벽 3시, 4시 이 시간에 옷을 굳이 챙겨서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은 강간 내지는 중간간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어나기 전에 내가 빨리 먼저 도주를 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거 알았어도 신고를 못하게끔 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선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분 입장에서 이제 내가 강간이나 중간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여성분 입장에서도 그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예컨대 여자분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중간간, 강간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모텔에서 나오면서 팔짱을 끼고 나온다거나 다음번에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건 당시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 즉 강간이나 중간간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말해요. 아니, 나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같이 팔짱도 끼고 웃으면서 들어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엔 일단 그렇지는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술에 안 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술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필름이 끊기는 현상들,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들어간 순간 술에 취해서 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되면 중간간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뭐 발생했어. 그러면 증거를 빨리빨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모텔에 들어가기 전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텔에서 나온 영상, 그리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냐, 어떤 문자를 했느냐, 또 만났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간죄와 중간간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조차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징역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 자, 이런 사건들은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억울해라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사건 내용을 쭉 보고 이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는 뭐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뭐 무죄 주장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뭐 자극하지 말고 이 어떤 재범을 하지 않겠다, 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반성문 내지는 자필 편지와 함께 빠르게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무죄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햇볕이 엄청 뜨겁네요. 자, 이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와 중간간죄가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억울해라는 주장도, 물론 억울하신 분들은 억울함을 주장해야 되지만 이 형사사건에서는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만나서 막 상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날 있었던 어떤 장소, 뭐 식당이 됐든 숙소가 됐든, 그 다음 요새 이제 방범용 CCTV들이 많으니까 물론 내가 방범용 CCTV를 막 열람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좀 빠르게 확보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성범죄는 가해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 그 상황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 받게 되고, 그럼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꽃뱀이니까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상황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초반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뭐 누가 대신 확보해주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변호사에게 그걸 맡기기 전에 이미 변호사한테 맡길 순간에는, 그 시기에는 그 증거들은 대부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형사사건,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즉시 본인의 이 행적을 파악해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 특히 이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들은 변호사인 저 역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사건에 당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드린 영상 내용 좀 차분히 좀 보시고, 뭐 어느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 형사사건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큰 영역이잖아요. 처벌을 받냐 안 받냐. 그래서 성범죄가 됐든 뭐 다른 뭐 사기, 뭐 명예훼손, 모욕, 어떤 범죄가 됐든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